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의 인선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8개 부처의 장관 인사, 일명 경육남이라고 불리게 된 인사는 경상도 출신 60대 남자로만 꽉 차 있다는 의미로 경육남이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늙은과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리고 농공 행상이 전부였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아무런 비전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뭘 하겠다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데요. 특히 원희룡 후보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그를 향해 바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원 후보자는 전문가들을 아울러 정무적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한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도 그동안 언론 하마평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대신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당선인의 40년 친구로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경력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 외에는 복지정책과 관련된 건 딱히 없는데요. 윤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재정과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임명해 뒷받침하겠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8명만 놓고 보면 성별도 그렇고 출신 지역, 그리고 연령까지 모두 편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평균 연령부터 60살이 넘습니다. 60대가 5명, 50대가 3명이며 8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명으로 쏠리고 있고 또 여성은 1명밖에 없는데요. 회견에서도 당선인에게 인선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능력에 맞춰 인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성별, 나이의 균형은 맞아질 거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말로만 인위적 할당이나 안배는 앞으로 없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말해왔던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거라는 소리는 또 한 번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습니다. 이에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은 손곡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국정운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각 채우기형 깜깜이 인선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다가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 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특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선 장관 후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원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정치 공세를 벌였는데 전문성도 없는 원 후보 발탁은 농공 행상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정의당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은 어디 갔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육남의 잔치판이라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인선, 재활용도 이 정도 되면 폐기 처분해야 할 수준인데요. 대선 캠프에서, 인수위에서, 또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가져다 재활용하는 신박함을 보여줬습니다. 사골 총리에 이은 재활용 재수거 인사,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 그런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천일 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검찰에 기소권을 남기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선동 국힘당 새 원내대표가 천인 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판한 건데요. 이게 지금 범죄랍니다. 이런 입법기관의 개혁안 발의가 불법일까요? 아니면 일개 공무원 조직이 전부 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겠다고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게 불법일까요? 전직 검찰청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니 믿기 힘든 일들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득세,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 대표의 황당한 비판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야말로 천인공노한 일이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선거 뒤 언론 인터뷰에 나선 권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박탈이고 문재인 이재명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나아가 부정부패한 공직자와 경제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아무 말 대잔치의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가뜩이나 경향된 민주당에선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날선 반응이 터져나왔는데요. 검찰 수사권을 지켜 반대 세력은 무차별하게 수사하고 김건희 씨 수사는 철저하게 무마하려는 속셈이 아니냐, 정당한 법처리 과정을 만행이라고 하는 게 협치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 70년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를 돌아보라고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대검찰청은 오늘 김호수 검찰청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작태인데요.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정치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인수위가 검찰의 독립권을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의회의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아마도 마지막이 될 듯한데요. 검찰 개혁의 마지막, 그리고 민주당의 마지막이 말입니다. 보수는 집권할 때마다 검찰을 자신들의 칼로 썼고 진보는 집권할 때마다 시기상조론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검찰총장 1년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안 그래도 막강한 검찰이 그 조직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둘릴지 모른다.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실제. 그럼 언론이 그걸 어떻게 견제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반대한다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큰일이다. 생각해보면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한, 그걸 내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본질은.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애초 법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 법이 바뀌면 거기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 취직한 공무원들이 나는 반대해요. 어느 국가기관이 그럽니까? 해경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지방청장 회의하고 뭐 회의하면서 반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있어왔던 정부 조직 개편, 무선 개편이 있는데, 있었죠. 예, 어떤 개편에서도 뭐 최근에 여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속 공무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대 안 된다 입장 표명하고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란 조직은 왜 특별히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입법사법 행정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만함을 드러낸 그런 사례라고 보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의 본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직기관 문란행위입니다.